잘가 가지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잘 가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잡는 어떤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와 딱 맞는 상황이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LG전자가 앞서서 모바일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면서 덩그러니 남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항상 노랫말로 시작하는 이 음악과 풍류를 아는 이 기자. 네. 네, LG전자 스마트폰 뭐 이용하던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건가 확실히 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전자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불평은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써오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사후 관리, AS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는 국가별 기준과 법령에 따라서 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터 등을 실시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이고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입니다. LG전자는 이를 위해서 여기 유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최소한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기기 고장이 없더라도 장기간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증 기간 동안은 약속대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품질 보증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보급형 스마트폰 워낙 좀 뭐 인기가 많고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참에 갈아타는 수요자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싼 값에 LG전자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만약에 싼 값에 LG전자 스마트폰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쓰는 폰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영원 폰도 나오고 또 떨이 폰도 나오고 마이너스 폰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스마트폰 재고를 가진 이동통신사와 유통사가 재고 떨이에 나서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에 출시된 LG 윙이죠. 가로로 돌리는 폰.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면서 40만 원대에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2019년에 출시된 LG V50 신규 같은 경우도 고액 요금제를 썼을 경우에 0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벨벳과 Q92 같은 모델들은 사면 오히려 현금을 더 얹어주는 그런 차비폰으로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가 또 제품들 좀 튼튼하게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좀 선물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 재고 떨이 제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펜텍 그 휴대폰처럼 골동품처럼 취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기자 펜텍 잘 알죠? 전 저랑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세대라서 잘 알 것 같은데 모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이 LG 고객들을 네. 누가 과연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도 좀 전해드렸지만 LG전자가 사실 글로벌로 놓고 보면 점유율이 2%밖에 안 되지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애플보다는 삼성 쪽에서 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에 맞춰서 최근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일부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뭐 이번에 철수하긴 했지만 한때 뭐 굉장히 휴대폰 분야에서 잘 나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초콜릿폰 아십니까? 그렇죠. 한때 뭐 광고가 유명했잖아요. 네, 역시 아실 것 같았는데요. 네. 2005년에 출시된 그런 스마트폰 아니죠, 피처폰입니다. 네. 당시 1000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LG전자 휴대폰 가운데 10 밀리언 셀러 폰으로 좀 등극을 했는데요. 사실 LG전자 스마트폰의 역사를 보면 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1995년에 LG 정보통신으로 시작을 해서 뭐 초콜릿폰이나 김태희폰 같은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피처폰 시절에는 미국 이동통신 교환 CDMA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던 LG전자가 이렇게 사업을 철수하게 된 때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 시장과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처폰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래서 2015년부터 6년간 5조 원의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사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당시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맥킨지의 보고서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년간 5조 원 적자를 그대로 견뎌낸 것도 참 대단한데 네. 어쨌거나 이 맥킨지 컨설팅도 반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혼났을 듭니다.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는 앞으로 이 미래차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LG전자는 오는 7월에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고요. 또 2029년에나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와 또 전장 부품 등을 위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개발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